서울구치소가 윤석열 환영 준비를 끝내고 설레는 분위기지만 윤석열은 체포영장에 불응하겠다는 반응이고 경호처도 동조하는 듯한 반응입니다. 윤석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조차 필요없는 내란 상설특검에 최상목 부총리는 여전히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뭉개면서 일반 특검 법안인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반 특검으로 내란과 김건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발의하고 심의하고 정부의 숙려기간을 고려한다면 거부권을 막기 위해 국회가 국무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해도 아무리 빨라도 1월 하순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특검이 가동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명을 임명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제 기능을 찾았고 최상목을 당장 탄핵해야 할 명분은 약해졌습니다. 최상목은 대선 전국까지 권한대행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최상목은 나름대로 국민의힘을 배려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쌍특검을 거부하는 것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최상목의 결정처럼 따로 가버리면 모든 것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막아야 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 막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의 시작이 묘하게도 대선 전국과 맞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기 정권에 가까워진 민주당의 그립감이 조금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에게는 쌍특검 거부가 호재이면 호재였지 절대로 불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고 쌍특검 재의결에서 반대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당론을 철회하고 자율투표에 맡기기에는 정광훈과 극우들이 눈에 밟혀서 그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전력을 기울였던 헌법재판소 무력화가 실패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을 받는 것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는 대선 전국이 바로 시작되는데 대선 전국에서 쌍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것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지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까지도 재판관 임명에 거부가 분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상목의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유보한다로 기괴하지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밤사이에 발부된 것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최상목을 변하게 했습니다. 제 예상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빡쳐있는 법원과 헌재의 분위기로 볼 때 2월 중순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운영 문제는 한숨을 돌리게는 되었습니다. 야당 목 1명, 여당 목 1명, 나머지 1명은 여야가 다시 협의라는 최상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라도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찾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여야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명이 보류된 한 분은 어찌해야 하는지 꼬인 실타래가 풀린 듯 하면서도 답답한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재판관 임명을 두고 끝까지 농락당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2월 중순 내에 판결이 나오도록 속도전을 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곳에서 알코올 중독과 피해망상, 과대망상을 치료하는 희망을 시작할 수 있다. 정문에 함축된 간판이 환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체포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내란 동조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고 최상목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되고 특검도 개시가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영장 발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국민들 분노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주요 국무위원들이 연루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는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내란 방조범들인데 이들이 주요 국정 현안을 현재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참으로 기괴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괴함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것도 국민들 입에서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 영장이 기각당하는 모습까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3번이나 거부당하고 압수수색 수사는 경호처에 철저히 가로막히는 등 이런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당할 만큼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은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었고 공조본의 사기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법원마저 국민 신뢰를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사회 혼란이 무척 심해질 뻔했습니다.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언론에 알린 상황부터 윤석열의 변호인이 대응했던 과정. 체포영장은 발부됐는데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공조본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뉴스특보를 통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많이 들어봤지만 체포영장 청구 소식은 상당히 낯선 소식입니다.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 체포영장이고 집행되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비밀리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소식은 긴급 체포되었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 관저에 머물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영장 발부를 승인할 명분보다 거부할 명분이 영장 판사에게는 많았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30시간이 넘도록 고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그러니까 30일 0시에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지금 청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을 넘어서 30시간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체포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며 욕을 바가지로 먹던 공수처가 나름대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도박한 것이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답이 안 나올 만큼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발부되어야만 하는 체포영장. 체포가 되기 전에 영장 청구 소식을 공수처가 언론에 흘린 것은 국민 정서와 다르게 영장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체포영장 승인으로 보여줬습니다.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수처가 설명하는 법원의 발부 사유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 수사 거부와 증거인멸입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가 오전 10시 반쯤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됐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한 겁니다. 또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준 셈이 됐습니다. 네, 체포영장 그럼 오늘 집행하는 겁니까?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집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체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라 그 전에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 건물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설지 시간을 두고 집행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라며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불법이라는 건데요.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발부 가능성을 따져 쇼핑하듯 법원을 골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시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약 1시간여 만에 변호인단 이름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사법 절차 진행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그동안 3차례 출석 요구조차 거부한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도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도 입장을 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사실상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대통령실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3차례나 막아선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또다시 막아설 거다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하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는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이지 그 특정한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고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과 물증이 쏟아진 데다 국정 장악력도 상실했다 보니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사실 이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청구 당시부터요.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에서 이런 발표는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시급한, 그러니까 범죄자를 지금 당장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 범죄자가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청구 사실을 원래 알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체포영장을 이례적으로 알렸죠. 청구한다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법원에 대한 어느 압박으로 보일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청구한다는 것을 전 국민한테 일단 알리는 거죠. 우리는 윤 대통령한테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청구하니 법원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먼저 어떻게 보면은 알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좀 그런 부담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체포영장 청구가 처음이다 보니까 예. 어제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서부지법에 달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아니면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체포영장을 받은 피해자가 무슨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체포영장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청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 정도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것도 이례적이었을 만큼 법원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그 체포영장 발부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33시간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도 있었고 그런데도 또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 발부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이 발부가 되면서 이제는 이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갔다고 해서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공수처의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예. 물론 그것은 이제 군사법원에서 발부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 관련 범죄를 인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게 발부가 됐으니 윤 대통령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제 공수처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어쨌든 불소추 특권의 대상 범죄 아니냐. 그런데 내란이랑 외환은 불소추 특권에 적용을 안 받지만 직권남용 자체는 불소추 특권이니까 어쨌든 공수처는 우리한테 이런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의 어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요 논리로 내세웠던 이제 수사 거부.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우리를 수사할 권리가 없으니 우리는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 말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수사권 논란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왔던 게 어쩌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는 좌충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 과정,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과천에 공수처가 있잖아요. 그 인근에 의왕,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금 장소는 그 서울구치소로 적지 않았을까 이런 그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전히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해자들은 이제 수사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또 경호를 받기 때문에 그 경호 차량을 이용해서 공수처로 이동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